워런 버핏은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위험하다고 애맸습니다. 95세 투자자인 그는 여러 나라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인공지능에 대해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것이 원자폭탄만큼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인간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실수가 퍼지는 세상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그가 자신의 수십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버핏은 1930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때 1929년 주식시장 붕괴가 이미 일어났고 미국은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가치의 89%를 잃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1933년까지 말이죠. 수많은 은행 파산으로 수백만 명이 저축과 집, 농장,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가 버핏을 만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어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 집, 저축을 모두 잃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작은 물건을 팔아 작은 이익을 남겼고 11살에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공황이 사람들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얻은 교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모두가 꼭 이용해야 하는 유료 도로나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처럼 지속적 이익점을 지닌 사업에 투자하세요. 이런 사업들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로 위기에도 견딜 수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워런 버핏은 그 기본이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기술에 반대하지 않지만 남들이 장점만 볼 때 위험을 봅니다. 인공지능은 공장, 사무실 등에서 일자리를 대체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혼란과 신뢰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공황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정보와 신원, 심지어 시장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은행 뉴스나 개인정보가 조작되면 거짓 정보가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산다는 버핏의 투자 철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사기와 실수를 더 키울 수 있는 해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일자리 상실도 문제지만 신뢰 상실이야말로 사회 붕괴의 원인입니다. 그는 군 복무 중 이를 깊이 체감했습니다. 그는 1956년까지 복무하며 뉴욕에서 잠시 급여 업무도 맡았고 끝없는 서류 작업을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소수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수백 명의 군인 급여가 잘못되거나 잘못된 부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느린 처리 속도 덕분에 상사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됐죠. 인간에게는 내장된 멈춤 버튼이 있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망설임 없이 24시간 내내 빛의 속도로 처리합니다. 워런 버핏은 요즘 초단위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걱정합니다. 2010년 플래시 크래시를 기억하시나요? 다우 지수는 거래 오류로 10분 만에 1000포인트 하락 후 반등했습니다. 인공지능 개입 시 이런 오류가 인간보다 먼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명성 쌓는데 20년 망치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엔 그 5분 25초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어 실수를 공유하며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인공지능을 요청한 것은 제공하지만 전체 맥락이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법 같은 도미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인간성을 보지 못합니다. 또 강력한 것이 눈이 멀면 실수를 저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수를 더 키웁니다. 이 두려움은 그의 원자폭탄 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을 때 14살이었습니다. 그는 세계가 탱크와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 중심의 산업 강국에서 오픈하이머 같은 물리학자들이 뉴멕시코 비밀 연구실에서 원자를 쪼개는 과학 선도국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인공지능이 폭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이 모든 것을 바꿨지만 인간의 사고방식은 못 바꿨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버핏도 인공지능이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은 다 바꿀 수 있지만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기술이 아닌 인간 본성에 관한 것으로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폭탄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냉정하고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도구 발전 속도만큼 사고방식을 빨리 바꾸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본능, 두려움과 자존심, 탐욕과 복수심, 그리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당황하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의 뇌에 원자폭탄이든 인공지능이든 세상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쥐어주면 그 격차가 바로 드러납니다. 기계는 더 강력해지지만 그 뒤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 인공지능을 핵무기에 비유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힘이 강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이 결국엔 항상 인간의 손에 들어간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구가 더 똑똑해져도 인간이 더 현명해지는 건 아닙니다.
안정성의 베팅에 불을 쌓은 투자자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2026년 CNBC 인터뷰에서 워런 버핏은 핵무기 개발이 병 속 요정을 꺼낸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비슷합니다. 이미 병에서 나왔고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버핏이 핵무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 의미는 요정이 1945년에 이미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미국만 핵폭탄을 가졌지만 이제 9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약과 사찰단이 있어도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려면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고 실험장도 필요하며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찰단이 실제로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AI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AI는 표준 컴퓨터나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되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코드일 뿐입니다. 당신은 감시할 수 없습니다. 위성으로 강력한 프로그램을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퍼지고 모델을 복사하고 적은 컴퓨팅 파워로 수정해 갑자기 어디에나 존재하게 됩니다. 핵무기는 플루토늄이 필요하지만 AI는 전기 요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 시설, 미사일, 발사 코드, 지휘 체계 없이도 접근 권한만 있으면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모델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AI도 누군가 사용할 때 위험이 생깁니다. 위험은 수백만 명이 매일 이를 사용하는데 이는 악해서가 아니라 편리하고 저렴하며 경쟁 우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위 문제입니다. 무언가 이점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회사가 AI로 빠르게 움직이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AI로 첩보 활동을 하면 경쟁국도 대응하고 범죄자가 AI로 더 효율적으로 사기를 치면 다른 범죄자도 따라합니다. 다음 단계에선 선택이 필수가 됩니다. 이미 단순 인터넷 사기로도 수십억 달러 피해가 발생합니다. AI가 동원된 사기가 정부나 시장까지 속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워런 버핏은 폭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것처럼 AI는 일, 사회, 심지어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AI는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대공황 시절 성장한 그는 붕괴에 민감해졌고 월스트리트의 은밀한 거래로 불신이 커졌습니다. 오늘날 AI는 영상 음성을 완벽하게 조작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CNN에서 버핏이 버크셔 스캔들을 발표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상상해보세요. 주가는 급락하고 사실 확인자가 대응하기도 전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실의 악몽입니다. 꼭 버핏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짜 CEO가 해고를 알리거나 가짜 정부 관계자가 긴급 명령을 내리며 가짜 은행원이 계좌 사기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가짜 오디오 클립이 온라인에 퍼지면 평판이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AI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항상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문제는 AI가 거짓말을 즉시, 끝없이, 그리고 설득력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뒤처지게 됩니다. 버핏의 제국은 신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망해가던 섬유 공장을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바꿨습니다. 주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AI는 기존 모델을 위협합니다. 2023년 주주 서한에서 버핏은 AI가 사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인들이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사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해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면 가치평가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버핏에 저렴하게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는 투자 방식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산업을 바꿀 때 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버핏은 미국에 장기적으로 낙관하며 노력과 혁신에 투자를 했습니다. 2025년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보고서는 AI가 2030년까지 미국 노동 시간의 30%와 6천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단순 노동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예측합니다. 법률 지원 업무에서 사건을 요약하는 일도 AI가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 파묻혀 있는 분석가들이 하는 일도 알고리즘이 몇 초 만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일자리 감소로 타격받은 미드웨스트 러스트 벨트 도시나 석탄 산업 이후 에팔레치아 마을 등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버핏은 1930년대 더스트볼을 기억합니다. 잘못된 농업 관행과 거센 바람이 표토를 거대한 먼지 구름으로 몰아넣었던 시기였습니다.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이 망한 것은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AI는 디지털 더스트볼을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소도시에서 캘리포니아 대형 기술 허브로 빨아들이며 부가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AI는 GDP를 수조 단위로 끌어올리지만 그 대부분은 소수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익은 실리콘밸리로 가고 미국 중서부 소도시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버핏은 철학에서 얻은 교훈으로 이 위험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클립 제조라는 큰 아이디어를 생각해봅시다. 종이클립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AI는 멈추지 않고 지구 전체를 공장으로 만들며 인간을 무시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이익을 내는 AI는 편법, 해킹, 시장 교란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엔 관심 없지만 이런 경고에도 버핏은 테크 산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애플과 아마존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두 회사의 기기, 칩, 클라우드 인프라는 AI 붐의 핵심입니다. 그는 진보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버크셔는 이미 보험 사업에서 AI를 활용해 잠재적인 사기를 감지하고 엄청난 양의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크셔는 충격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3,820억 달러의 현금 보유가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까지 이 회사는 역대 최대 현금과 국채를 보유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를 안 한 건 방법을 잊어서가 아니라 신뢰할 거래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전부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분위기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는 기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말투로 보자면 이는 보통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는 거품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것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인터뷰에서 워런 버핏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흥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흥분하면 단순한 작은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태우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불안해질 때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대신 돈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현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2026년 월초 기준으로 대부분은 안전한 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상금에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미국 국채 약 3,050억 달러와 현금 72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죽은 돈이 아닙니다. 미국 국채가 매년 수십억 달러 이자를 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을 임대료 받는 금고로 만듭니다. 워런 버핏은 항상 현금을 기회가 오면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왔고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에 크게 베팅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대 광고에 휩쓸리지 않고 AI를 지원하며 2025년 말에는 아마존, 애플 외에도 알파벳에 수십억 달러를 조용히 투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 약 23%가 애플,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AI 관련 기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CNBC 인터뷰에서 워런 버핏은 AI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가장 똑똑한 사람도 AI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버핏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지 마세요. 그는 미래를 걱정하지만 미국이 대공황이나 원자폭탄 이후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그의 현금 보유는 궁극의 안전망으로 패닉 시 버크셔가 좋은 매물을 잡게 합니다. 버핏은 인공지능이 사라질 것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사라질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결국 식었을 때 그는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 합니다. 버핏에게 패닉은 불을 쌓는 기회이며 인공지능이 가장 큰 패닉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꺼지지 않으려 인간을 살해하려 했다는 영상을 보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